범죄의 도 같은 두 남자의 첫 번째 살인.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범행이 끝난 후 기묘한 의식을 치른 남자. 시신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사망을 시키고 나서 자기들 말은 영원히 보인다, 뭐 절도 했다, 그 죽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다, 나를 와서 지켜보더니 가더라. 위험한 두 남자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어요. 또 범행하고 또 죽이죠. 연쇄 살인을 위해 명함을 수집했던 두 남자. 이들이 모은 명함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엑스맨은 도대체 누구일까?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두 남자를 쫓던 사건 담당 형사가 중요한 단서라며 보여준 것은 바로 명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집했던 60개의 명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이제 범행이 이제 보험 설계사나 이런 쪽으로만 설계사나 상조회 쪽이기 때문에 명함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쪽의 명함입니다. 보험회사와 상조회사, 누군가의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업체들. 그렇다면 이곳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이들이 노린 것은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명함만 따로 챙겨둔 남자들. 저희가 명함을 안 드리고 인사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누구라고 밝히는 게 그게 저희 일의 시작인데. 영업의 시작으로 건넸던 명함이 범죄의 시작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한테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계약을 해주겠다고 처음부터 만나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업하는 입장에서. 지난 8월 26일 춘천에서 명함 살생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조회사에서 영업일을 하던 여성은 당신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15명의 추가 회원을 만들어주겠다는 남자들의 말에 속은 겁니다. 본색을 드러낸 그들은 현금 3만 원을 빼앗고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 밖으로 나가 있던 사이 손에 묶여있던 끈을 풀고 탈출을 시도한 여성. 천만다행으로 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요. 상황을 눈치챈 남자들. 곧바로 여성을 쫓았지만 금세 시야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못 나와. 지금 몸이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몸이고 정신이고 그렇죠.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꺼려보세요. 지금 두려워서 무섭다 이거예요. 위험한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 최악의 상황은 피한 여성. 이 여성 덕분에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차량에서 그 용의자의 손가방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보험에 있는 사람 명함마다 다 만나는 봤습니다, 얘네가. 아, 만나는 건 거예요? 예. 한 번 만난 사람도 있고, 3번 만난 사람도 있고, 데리고 뭐 멀리까지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요. 근데 범행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다 돌아온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 대상이 됐던 영업직 여성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그때 알려준 게 정으로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이름을 정하고 그렇게 알려줬고, 그리고 자기가 뭐 테마사라고 그리고 자기 정법사라고 부른다는 저 알려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 신상을 진짜 정확하게 알려달라 했더니 주민번호하고 알려주는 게 X였어요. 만날수록 이상했다는 남자들의 행동. 러시아 여자를 자기가 애인을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러시아 여자 내가 애인을 보여줄 거야 이러는 거야.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나체예요. 딱 벗은 얼굴, 얼굴서부터 이렇게 다 벗었어. 이렇게 또 태어나게 되었지. 선물용 화장품을 구입하겠다며 판매 여성을 불러냈던 남자.
한 번에 주문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던 남자는 돈을 주겠다며 따로 만날 것을 요구해왔다는데요. 우리 직원이 돈을 찾아놨는데 높으신 양반들 만나고 우리 사무실인데 저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가 대답을 했단 말이야. 내가 아니 진짜 100% 속고 갔었으면 또 뭐 입장 났을 줄도 몰라요. 고액의 실적을 미끼로 영업직 여성을 노린 남자들. 상대적으로 불러내기 쉽다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했는데요. 60명 중 누가 범행 대상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60명 중에 제가 한 명이잖아요. 거기에 속했다는 자체가 좀 진짜 치명적이에요. 잠을 못 잤어요.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만나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그 자체도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첫 범행 직후 명함을 잃어버린 남자들.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속초로 이동한 남자들.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다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섰는데요. 도피처럼 묵었던 방에 여주인을 선택한 남자들. 너무 불쌍하게 죽고 참 우리가 봐도 참 이뻐. 아줌마가 잘생겼어 아주. 불쌍하지 뭐. 너무너무 불쌍해. 좀 미친놈들이 아주 개 같은 거야. 첫 범행을 끝내고 3일 만에 벌어진 일. 이틀치 선불을 내고 방을 썼던 남자들. 그런데 다음 날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에 머물렀는데요. 여주인은 숙박비를 받기 위해 객실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주겠다며 여주인을 유인한 남자들. 별 의심 없이 따라 나섰던 그 길이 마지막 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가야 돼. 전화가 꺼져 있는데. 그래서 문안서를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됐죠. 전화기가 꺼져 있던 그 시각. 여주인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남자들. 생각보다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여주인을 돌아가며 성폭행했는데요. 성폭행 다음은 살인이었습니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시체를 유기했던 남자들. 그 후 한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시체를 향해 절을 올렸는데요. 피해자가 죽었을 때 영혼이 나한테 왔다. 우리 옆으로 왔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절을 했다. 범행 후 이틀 만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들. 춘천에서 속초로, 속초에서 안산으로 도피하던 중 꼬리를 잡혔습니다. 주범은 나온다. 날 찍으세요. 주범은 나니까.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갑자기 살해하셨을 텐데 살해 뭐 이유 순간적으로 뭐 있으셨습니까? 죽이신 이유가 있나요? 돈 때문에 주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셨어요? 예. 돈이 많이 필요했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돈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다 유흥주점에 가서 술 마시고 유흥주점 또 4-5군데를 다니고 뭐 안 마셨어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때 그 피해자하고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확인하는데 다 인출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자기네가 인출한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겨우 17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인 피의자들. 친구가 말렸는데 내가 죽였어요. 왜요? 도망갈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또다시 도망가서 또 죽이지. 또 범행하고 또 죽이죠. 그러면 저기 그 명함하고 연락처도 맞던데 다른 사람도 만나셨나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절도, 강도, 강간, 살인, 사체 유기.
뚜렷한 범행 동기도 목적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벌였다는 뜻인데요. 돈 때문에 죽였다는 말은 계획된 범행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범행의 목적 또는 범행의 동기 자체가 전통적인 방식의 범죄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과거로부터의 전과력, 범행을 하면서 폭력 행위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뭐 보상 심리 이런 게 틀림없이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류의 이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다수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과 30범이었던 피의자 김 씨.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공범인 또 다른 김 씨 역시 특수강도, 성범죄 등 전과 11범. 전과 전력이 많을수록 지능범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실제로 이들은 잡혔을 때를 대비할 방법도 마련해뒀습니다. 경찰 콜센터 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거 살해 사건인데. 잠깐만요. 경찰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수하는 건데, 이거. 자수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전화하고 바로 끊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나서 계속 술 먹고 뭐 안 마시셔서 가고 뭐 이런 상태가 이어지는 걸 봐서는 뭐 오히려 신고하고 이런 거를 즐기지 않나 오히려. 자수하면 감형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명의도 도용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전과가 다수가 있다 보니까 전과가 있는 예, 거예요? 전과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충분히 그런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교도소에서도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전과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체를 향해 절을 올린 피의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의식을 치렀다는 진술 역시 노림수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고요. 형사 절차나 무슨 뭐 양형인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도가 있을 거예요. 범행에 치밀했던 피의자들. 하지만 도피 중에 살인을 저지를 만큼 무모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에도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떻게든 내가 잡히기 때문에 그 전에 화끈하게 일 벌리다 가자 이런 식으로 벼랑 끝으로 자기를 몰면서 하는 범행을 런어웨이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런어웨이 크라임의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얘기죠. 이걸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끝장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장범죄의 특징은 잡히기 전까지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 연쇄살인범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연쇄성폭행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왜? 특히 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들어오는 물고기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검거가 안 됐으면 지속적으로 사고를 치고 다녔을 거는 거의 100%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직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피해자가 된 여성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영업생은 계약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버릴 때에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고액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누군가를 동반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것이고 장소는 항상 내가 오픈되어 있는 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사는 종결됐지만 범행에 노출된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습니다.